오늘은 어떤 끈기나 의지 없이도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끈기가 없어서 뭔가를 시작해도 오래 하지를 못해요. 저는 의지박약하라. 뭔가 해도 작심삼일이에요.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의 패턴을 보면 뭔가 에너지나 열정이 넘쳐서 초반에 모든 거를 다 쏟아붓다가 이제 기대만큼 성과가 없으니까 금방 포기하는 패턴을 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가지 방법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루 목표치를 대폭 낮추는 겁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저는 헬스장을 주 6일을 이제 갑니다. 근데 이게 직장 다니고 할 거 하고 뭐 취미 생활하고 이러면서 꾸준히 주 6일을 가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운동을 열심히 안 하고 좀 깔짝깔짝 하기 때문입니다. 제 초반 운동 루틴을 보면 처음에 가서 옷 갈아입고 유산소 한 10분 정도 하고 이제 웨이트 근력 운동 좀 깔짝깔짝 되다가 좀 힘들면은 바꿔서 좀 깔짝깔짝 하다가 더 힘들면은 씻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초반 운동 패턴인데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저럴 거면 운동 왜 다니지? 쟤는 헬스장 왜 다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깔짝거리고 나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깔짝깔짝 운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운동하는 습관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헬스장을 등록하자마자 막 진짜 열심히 한다고 오늘은 등 조져야지 이러면서 데드리프트 막 20회씩 5세트 막 랩풀다운 막 5세트 뭐 5세트 뭐 익스텐션 5세트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오늘 운동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때 한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모래성 같은 습관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비 온다고 안 가고 뭐 허리 아프다고 안 가고 차 막힌다고 안 가고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난다고 안 가고 5만 가지 핑계가 다 헬스장을 안 가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실제로 이런 친구도 있어요. 헬스장을 가는데 목표가 샤워하기야. 어차피 집에서 샤워할 거 헬스장 가서 샤워하자. 이런 이제 목표로 헬스장을 다니는데요. 그 친구가 샤워를 하러 헬스장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 김에 달리기라도 3분 5분 정도 하고 간 김에 플랭크 1분이라도 하고 이제 간 김에 뭐라도 깔짝깔짝 하고 오는 게 습관이 쌓이다 보면 이 모래성 같은 습관이 지푸라기 집이 되고 이 지푸라기 집이 나무집이 되고 나무집이 벽돌집이 되면서 헬스장을 도장만 찍고 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습관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글쓰기를 예를 들면은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글쓰기를 꾸준히 하고 싶어서 맨날 이제 한 편의 글을 하나씩 쓰자. 뭐 일기든 에세이든 칼럼이든 한 편에 A4 용지 한 3분의 2에서 한 장 정도 완성된 글을 써보자 하면서 꾸준히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욕심이 과해서 뭔가 완성된 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도 되고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된 경험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그래도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 이제는 완성된 글이 아니라 한 문장이라도 쓰자. 완성 안 돼도 좋으니까 한 문장이라도 쓰자. 완성시키지 말자. 이게 제 목표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하루에 진짜 한 장, 한 문장, 두 문장 이런 식으로 쓰고 어쩌다가 막 필 받을 때 있잖아. 막 생각이 막 솟아오를 때 그럴 때 이제 한 3문장에서 5문장 쓰고 길면 10문장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습관 들이는 연습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써나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독서를 그래도 꾸준히 하는 편인데 처음에는 책 읽는 것도 너무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할 때까지 들고 다니고 반납하기. 그러니까 한 글자도 안 읽어서 처음에는 너무 책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도서관에서 빌리고 2주, 3주 지나면은 이제 반납 날짜 되죠. 그때 반납하고 빌리고 2주, 3주 지나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빌리고 대신 들고는 다녀야 돼. 들고 다니는 동안 재밌어 보이는 부분 한 장, 두 장이라도 읽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책을 빌렸을 때 기간 안에 완독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한 달에 그래도 2권 정도씩은 꾸준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 6개월 정도. 그래서 정리하면 하루 목표치를 낮추는 이유는 처음에는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어떤 근육을 만들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정말 최소한의 목표치만 두고
출석 체크하기, 뭐 책 들고 다니기, 이 정도의 목표만 가지고 습관 들이기 자체가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표를 대폭 낮춰라. 두 번째는 과정에 만족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과정에 만족해라. 이게 되게 말이 쉽지 되게 추상적인데요. 근데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까 이제 운동을 예를 들면은 뭐 3주에서 한 달 정도 하고 막 거울 보면서 막 근육이 얼마나 늘었는지 막 이런 거 막 체크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3주 동안 꾸준히 출석 체크했다는 것 자체에 뿌듯해하고 좀 자신을 좀 다독여 주시면 됩니다. 글쓰기도 이제 잘 쓴 글 어떤 성과물에 가지고 이제 만족하는 것보다는 그냥 글을 내가 꾸준히 쓰고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해보자. 이거 만족하는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사실 자체에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면 이것 자체가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연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치 낮추기, 그리고 만족 역치 낮추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